CBS 제1라디오입니다. YAAH 어릴 때는 새로운 환경을 만난다는 게 마냥 설레이기만 했죠. 새로 사귄 친구와는 뭘 해도 즐겁고, 처음 배운 축구는 저도 재밌고, 새로 시작한 피아노 건반이 자꾸 꼬여도 별로 속상하지 않습니다. 어른 아닌 어른이 된 지금은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면 지레 겁부터 먹습니다.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하다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으면 크게 자책하죠.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안 돼서 속만 상하느니 차라리 목표와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방법은 어떨까요? 뭐든 완벽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괜찮은 정도만 돼도 괜찮죠. 목표와 기대치를 바꾸면 오늘도 꽤 괜찮은 하루일 겁니다. 저희 MCBS 문창 라디오도 새롭게 1팀과 2팀을 나누었는데요. 저희는 1학년으로만 진행하는 2팀입니다. 사실 선배님들 그늘 아래 있다가 저희들끼리 하려니 겁도 나고 걱정도 많은데 처음인 만큼 목표와 기대치를 낮추고 그래도 나름 괜찮은 방송이네 라는 소리 들을 정도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2016년 9월 28일 MCBS 문창 라디오 너는 이미 듣고 있다 2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벌써 라디오를 진행하는 날이 되었네요.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들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요. 즐거운 한 주를 보내셨길 바라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의 근황을 들어볼게요.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오랜만에 본가 내려갔다 왔습니다. 본가가 어디죠? 경기도 이천이요. 가서 뭐 했어요? 가서 계속 일만 하다 왔어요. 엄마가 일을 도와달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종강할 때까지 집에 안 온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뭘 하셨어요? 다음 주에도 오래요. 다음 주에도 일 도와주러 오래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냥 집에서 계속 방콕. 근데 이거 레알 방콕이 맞는 게 진짜. 전화하고 연락할 때마다 어디야? 이러면 나 집. 자다 일어났어. 나 나가는 거 너무 싫어해서 요새 집순이들은 보통 뭐 하지? 집에서 페북, 페이스북. 얼굴책 하거나 아니면은 밀린 드라마 보고. 문창칸데 책 읽는 사람 아무도 없어. 책 읽죠? 진짜 책 읽었어요. 본 적이 없어. 읽었어요. 뭐 했어요, 저번 주에? 저는 학교를 지각 안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니, 저번 주에 뭐 됩니다. 했냐니까 목표가 왜 나와? 그 목표를 지키려고 이제 다짐을. 열심히 잤어. 이제 셔틀도 꼬박꼬박 탈. 아니 근데 이렇게 왜 예정. 그렇게 지각을 한 거야? 아니 이유가 있대요. 늦게 잤나 봐. 네. 그래도 다 재밌게 보냈네요. 그럼 오늘 방송도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알바 고민을 가진 학부생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사연을 몇 개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 건데, 일단은 첫 번째, 박모 씨의 사연을 저희가 받아왔어요. 골치 아픈 사연인데, 첫 번째 사연부터 빠르게 소개해볼게요. 제가 일하던 곳은 중국 음식점이었어요. 가게가 넓고 바빠서 힘든 만큼 시급을 7,000원으로 주신다고 해서 열심히 일했죠. 첫 월급날이었어요. 들뜬 마음으로 통장을 확인했는데 받아야 할 돈보다 30만 원이 적은 돈을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사장님은 알바생들이 자주 도망가기 때문에 30만 원을 묶어두었다가 계약 해지할 때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계약한 기간이 끝났는데 이 일을 관둔다고 얘기하자 시급마저 주지 않았습니다. 뒤늦게야 들어온 월급에는 약속한 7,000원의 시급이 아닌 6,500원으로 총 20만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네. 임금 체불? 그렇죠.
말이 되나? 그래서 그분은 신고했대요? 신고를 못했대요, 아직도. 왜요? 그래서 사연을 올렸겠죠. 아. 그러니까 돈을 주려고 했다가, 돈을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하려고 했다가, 오늘은 꼭 신고해야지 이러고 일어났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왔었대요. 근데 그것도 적은 돈이 들어가 있었다고? 20만 원이 적은 돈이. 약속한 돈이랑은 다르긴 한데, 어떨 것 같아요? 20만 원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지? 20만 원이면 떡볶이가 몇 그릇인데. 떡볶이 몇 그릇인지 세봐, 빨리. 한 그릇이 2천 원인데. 아니지, 3,000원. 엽떡 10번? 그치. 아니, 엽떡? 그렇다. 나 같으면은, 근데 또 신고하기도 애매하긴 하다. 귀찮을 거 아니. 전혀 안 애매한데. 애매하진 않아. 애매하진 않아. 자그마치 20만 원. 그런가? 현이 정색하면서 전혀 안 애매해. 그러면 각자 입장이었으면 신고하셨을 것 같아요? 난 처음에 30만 원 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음. 그게 그 전에 사람들이 튄 거지 내가 튄다는 게 아닌데 그렇게 못 믿으면 계약 자체를 하면 안 되지. 근데 30만 원을 묶여두는 것 자체도 이상하다. 근데 아르바이트인데 튀어도 상관이 없지 않아요? 처음에 계약 기간 뭐 맞아. 3개월 하겠다, 6개월 하겠다, 그 약속을 계약 기간만 하니까. 지키면 되는 건데. 근데 계약 기간을 꼭 지킬 필요도 없긴 한데 그건 그래도 계약을 했으니까 지키긴 해야겠죠. 근데 30만 원을 애초에 월급에서 그럼 100만 원 줄 거 70만 원만 주고 나머지 30만 원은 네가 안 도망가면 나중에 몰아서 줄게 이거 아니에요? 맞죠? 맞아. 진짜 이상한 사장님이다. 그러니까 계약 끝나면 주겠다고. 이 친구가 한마디를 더 해보자면 11시간을 일해서 몸이 상해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일하라고 독촉을 했대요, 사장님이. 나 같으면 진작에 관뒀겠다. 한 달 못 채우고. 30만 원 안 줬을 때부터. 주세요, 저 나갈게요. 이러고. 그러면은 묶여두는 이유가 도망갈까 봐면 도망가면 30만 원을 안 주나? 그런가 봐. 그래서 안 줬나? 근데 도망간 게 아니잖아. 그 도망간 게 한 달 채우지 못하고 15일만 채워서 도망갔다 이런 거예요? 그럼. 근데 내가 돈을 안 받고 내가 도망가겠다는데. 아니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못 받아서 지금 고민이라고 사연을 맞아. 보낸 거잖아. 도망가겠다고 한 게 아니야. 이거 근데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아무리 이게 뭐지? 음. 알바여도 네. 계약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그걸 거거든. 쓰잖아. 응, 그걸 쓰니까. 네. 이 신고하면 신고가 돼요. 그리고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이게 임금 체불이 되면 임금 체불과 관련된 것도 있단 말이야. 걸리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도. 아니, 완전 잘 알아. 근데- 내가 엄청 많이 알아봤거든. 신고를 할 때 그 접수하고 뭐 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돈이 들지 않아요? 응, 딱히 그런 거 없을 거야. 뭐 가서 그냥 작성. 거기가 어디지? 서류 작성 같은 거 하고 하면은 응, 서류 작성해서 내기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구나. 골치네. 사장님이 이렇게 악덕이면 일하기 싫어지겠다. 그냥 아예 바로 30만 원 안 줄 때 때려치죠. 달라고 했을 것 같아. 난 달라고 센터 썼을 거야.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이러면서. 정해진 기간인데 왜 주셔야죠? 이러면서.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건 화를 내도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면은 올해부터 일요일까지 그냥 계속 일을 했다는 건데 그것도 막 몇 시간도 아니고 뭐 오후 타임, 뭐 오전 타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일을 했다는 건데 원래 법이 그거죠? 주 6일 이상 근무 못한다. 이거죠? 주 6일 초과해서. 그러니까 일주일 채우면은 그중에 하루는 유급 휴가를 주는 거고 그리고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응. 그 주휴수당을 하루 줘야 되고. 그리고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하면 안 돼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하면 8시간 만약에 더 근무 추가. 시간이 있으면 1시간은 그중에서 1시간은 휴식 시간. 1학년 중에서는 그것도 있지 않나? 아직 청소년도 있지 않아요? 응. 청소년은 8시간도 안 되는데. 청소년은 최대가 7시간이야. 최대가. 겁나 잘 알아. 천재인데 천재? 이 사람은 신고를 하라고 해야겠어요. 뭐 받아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근데 아깝다. 20만 원. 이 사연자분이 무슨 뭐 그릇을 깨트렸다거나 그런 꼬투리 잡힐 일만 안 했으면 신고를 하면 이거는 사장이 바로 벌금 물어가지고 30만 원보다 돈을 원래 더 받을 사업장에서 알바생이 뭘 깨면은 그걸 알바생이 물어주나? 아니요, 사장이 그걸 뭔가 아니죠? 말을 이상하게 하면은 불리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아. 그런 못된 놈들이 있어요.
아니 뭐야? 당해봤나봐. 아니, 쌓였나봐, 쌓였어. 모든 놈들이 있어요. 이게 라디오가 아니라 방송이어야 돼. 표정이 보였어야 돼, 방금. 그래가지고 그런 건 뭐 실수 같은 거나 꼬투리 잡힐 일만 없으면은 진짜 이거는 30만 원을 넘는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50만 원의 피해를 본 거잖아요. 일을 했는데. 30만 원 이미 받은 거 아니에요? 받았을걸? 안 받았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 50만 원이면. 여태까지 가만히 있는 거 보면 호구가 왔다니까? 방송입니다. 아, 박모 씨가 호구라는 얘기가 또 나왔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호구라 했어, 나한테. 나 호구인가 봐. 그때부터 알아챘어야 했는데, 이러면서. 사실 사연 보내줄 때도 사연에 자기 호구라는 말이 한 3번 나온 거야. 사연 속에. 진짜 쓸데없는 얘기 막 나오고. 자세히 알아봐서 알려줘야겠어. 여기다 신고하라고. 골치 아픈 사연. 다음 사연도 있죠. 네. 누가 소개해 줄래요?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사연인데요. 아, 제 사연. 서모 씨 사연, 네. 말씀해 주세요. 서모 씨 사연인데요. 물류창고에서 일을 했어요. 유명한 물류창고. 이거 언제 방송에서 했던 것 같은데? 물류창고에서 일을 했는데, 진짜 남자랑 여자랑 하는 일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생각하는 물류창고에서 뭐 돌아가는 어떤 생산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파트마다 남자, 여자 하는 일 다를 것 같지만, 정말 그때그때 사람을 옮기거든요. 물류창고가 정말 그때그때 인력이나 그런 데에서 사람을 뽑아서 데리고 와서 그냥 정말 오늘 나온 사람이 내일 안 나오고 막 정말 하루만 일하고 가는 사람 정말 많고 딱히 정해진 파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쪽이 인원이 딸리면 여자를 갖다 넣고 여자 쪽이 인원이 딸리면 남자를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일이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1달 반 정도를 일을 하니까 다 해보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일 상관없이 그냥 모든 일을 다 해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느낄 때 남자랑 여자랑 하는 일이 정말 너무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시간도? 시간도. 그러니까 남자가 일을 조금 더 많이 하는 정도. 정말 힘을 좀 더 많이 쓰는 정도. 솔직히 물류창고 가서 하는 일 정말 힘쓰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냥 다 들고 옮기고 막 넣고 포장하고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니까는 정말 똑같은 일을 하니까 근데 웃긴 건 남자는 하루에 일당이 8만 원이 넘어요. 근데 여자는 7만 원대밖에 안 받아요. 아무리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좀 똑같이 주시면 안 되냐고. 다를 게 뭐냐고. 직원분들까지는 어떻게 이해하겠는데 뭐 알바들은 똑같이 주시면 안 되냐 했더니 그건 안 된대요. 근데 야간까지 뛰면은 여자는 그제서야 겨우 8만 원이 넘어요. 남자는 1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똑같이 밤 늦게까지 야근을 했는데. 그래서 전 이게 엄청 부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지? 왜 그렇게 똑같이 다르게 임금을 주는 거죠? 근데 정말 남자랑 여자랑 제가 물류창고를 한 군데만 뛰어본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다 그 모양이에요. 다. 그 모양. 저도 물류를 해봤는데 저는 여자가 시급이 65,000원이고 남자는 79,000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확실히 남자랑 여자랑 하는 일이 달랐어요. 여자는 이제 상자 안에 뭘 넣어주고 그리고 남자가 그걸 옮겨주면은 그때서 여자는 포장해주고 스티커 붙이고 근데 남자는 이제 무거운 걸 들고 여자는 보통은 그냥 넣거나 포장하거나 스티커 붙이는 게 다였는데 이상하네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뭔가 대부분 이렇게 자주 바뀌는데 일이 되게 엄청 쉬운 일이 있었어. 나는 그 제품이 술이었어요. 근데 술을 쿨러백에다가 이제 맥주를 쿨러백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름 시즌 상품으로 파는 게 있었는데 그 쿨러백에다가 택을 다는 게 있었어. 정말 그냥 택 다는 그 진짜 별거 안 되는 조그마한 일이었는데 그걸 남자를 시키는 거야. 아니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시급을. 근데 그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돈을 받는 거야. 그날 하루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지 그 사람에 비해서. 근데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러니까. 그리고 왜 보면은 술을 이렇게 묶음으로 6개, 4개 이렇게 파는 게 있잖아요. 캔맥주를. 그것도 이거 따로 포장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그것도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힘이 안 들어요. 근데 그것도 남자를 시키는 거야. 근데 그것도 계속하면 손에 그쵸. 막 물집 근데 나고. 진짜 남자들은 그 포장 다 된 거를 상자에 넣어서 쌓는 역할을 하는 게 맞는데 남자 인원이 많다고 남자를 그걸 시키고 있는 거야. 난 그 사람이랑 그냥 그걸 하루 종일 했어요. 그냥 하루 종일. 돈을 똑같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은 많이 받고 난 조금 받은 거지. 그거에 비해서 나는 엄청 부당함을 느낀 거야. 나는 그래서 난 솔직히 말하면 정식으로 따진 게 아니라 제가 거기 부장님이 되게 친했어요. 부장님한테 부장님 이거 좀 이상하다고 똑같이 주시면 안 돼요? 그랬어.
이 사람은 적게 주던가 나한테 많이 주던가. 그랬더니 안 돼. 그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엄청 속상했었거든요. 진짜 이거는 그렇구나. 그냥 그 물류 창고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 그냥. 그리고 뭐지? 인력도 달라요, 돈이. 인력에서 제시한 돈도 달라요. 남자랑 여자랑. 인력에서 제시한 돈은 처음부터 남자랑 여자랑 원래 다 다르고, 아, 그 대신 하는 일이 좀 다를 텐데, 왜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주지, 거기는? 거기 어디예요? 거기 안 가요. 퍼스트인 로지스라고. 퍼스트인 로지스라고 있어. 아니, 저 물류했을 때는 한 번은 한복 피킹 작업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옷걸이가 행거가 이렇게 2단으로 행거가 있어요. 1층, 2층 행거가 있는데, 저희가 주문서를 받아요. 포장, 뭐지 이거? 배송 보낼 건가 봐요. 그래서 주문서를 받으면 박스에다가 그 주문한 내용 몇 개를 이제 다 찾아가지고 뽑아가지고 상자에 넣고 그 다음에 포장하고 보내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의류는 안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도 다 똑같은 작업을 했어요. 남자들이랑 물론 다 똑같은 작업을 했는데 저는 2층 행거에 손이 안 닿는 거예요. 그거는 2층 행거에 손이 안 닿아서 이걸 못 넣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상자 3개 할 때 저 하나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까치발 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슬프다. 관리자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저기 가서 다른 일 하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 상자 옮기는 거. 그걸 저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하면서 뭐 시급 적게 받았는데 거기도 똑같이 줬어, 남자랑 여자는? 남자랑 여자 다르게 줬어요. 남자 더 많이. 그거 너무 웃기다니까. 나도 의류 해봤거든. 네네. 저도 의류를 해봤거든요. 근데 막 네. 제가 의류도 해보고 화장품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다 똑같아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신고 못 하나요? 그니까 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 신고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알바를 구하기 전부터 남자는 이걸 주고 여자는 이걸 주겠다 해가지고 뭐라 신고를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남녀 차별이기도 한데 처음부터 맞아. 그렇게 어쩔 수 명시해놔가지고. 없는 것 같아요. 잘 알아보고 가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다음 사연 소개해 줄래요? 네, 제가 할게요. 이게 제 사연인데요. 제가 이걸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단계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방금 들은 소식이 다단계래요. 4단계 요즘에 겪어보기 힘들지 않나? 아니, 요즘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방금 들은 소식이라니까 되게 무슨 뉴스소보 같다. 아니, 제가 주요 핸드폰 가게에서 방수팩을 뭐 판매 수량에 맞춰서 팔면은 뭐 돈을 주겠다고 했었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일당이 7만 원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걸 보고 간 건데 가서 보니까 말을 바꾸더라고요. 30개를 팔아야지 이제 7만 원을 주겠다. 안 그러면은 돈을 한 푼도 안 준다.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계속 하자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주유소에 딸랑 버려져가지고 팔았는데 결국 3개밖에 못 지나가는 팔아가지고. 사람한테 그걸 팔았어요? 차에 오는 사람.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미쳤나. 어떻게 팔라는 그걸 건지 3개 판 몰랐는데 것도 대단한 거 아니야? 3개를 팔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친구랑 같이 도망을 가서 그냥 돈 받고 그냥 도망가야지. 그거는 그 방수팩은 그 주유소 사장님한테 맡기고 저희는 도망갔는데 개인정보를 안 알려줘서 그런지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랬어요. 저는. 다행이네. 개인정보를 안 아니, 팔려서. 그러니까 청소년일 때였는데 그렇게 다단계를 아니 근데 고등학생 때여도 3년도 안 된 일이야. 1학년에 했다 줘. 다단계 네, 원래 1학년 때 했어요. 유행한 지 10년, 7년 되지 않았나? 그렇긴 그니까 하죠. 무슨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 생각만 하면 사장 찾아가지고 그러고 싶은데 근데 이런 알바 이런 경우 많다니까. 가서 뭐 이만큼 주겠다, 임금을 이만큼 주겠다라고 해서 가면은 막상 말이 달라져. 네, 그러니까 막 더 조심하세요. 적게 주고 덜 주고. 그 고등학생이 주유소 앞에서 화장품을 팔면 화장품이야 방수팩. 방수팩을 얼마에 팔면 만 원에 팔라는 거야 그거를 방수팩을? 보이는 걸. 그래가지고 3,000원이면 불쌍해서 사줄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면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 방수팩 나왔는데 멘트가 이거 좀 있잖아, 보실래요? 멘트.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다들 안 사요 이러고 바로 창문 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이러고
가는데 아니, 주유소에서 어떻게 하다가 방수팩을 왜 파냐고. 너무 뜬금없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세 개나 팔았는데 그건 저희 돈. 친구 2만 원 갖고 제가 하나 팔아가지고 10,000원 줬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거기서 5시간을 있었는데 10,000원 번 거죠. 그래서 즐거운 경험이었겠네요. 네 정말 주유소 앞에서 4시간 동안 엄청 뭐 한 거야? 즐거운 와, 고등학생이? 5시간에 시급 그냥 2,000원? 그 시급 2,000원. 그래서 진짜 그때 생각하면 부들부들 떨리죠. 여러분 신기하다. 조심하세요. 근데 솔직히 이런 알바에 걸리는 너도 참. 아니 이 이후로 알바 안 걸렸어요. 아니 설명을 들을 때부터 약간 예감이 오지 않나? 고등학생 그거 정도면?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애가 그럼-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친구가 이상한 애네. 친구 네, 조금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었구나. 전 그냥 돈이 그렇게 안 공했는데 사람들 친구 반응이 때문에 어때요? 다 그냥 안 사요 이러고 가요? 네 그냥 이런 거 근데- 이게 보지도 않고 그냥 창문 닫고 고등학생이 그러고 있는데 아니 근데 나는 주유소에 분명 저를. 기름 넣으러 왔는데 누가 나보고 와서 나는 방수팩 사주세요 이랬는데 뭐 그지? 저도 안 사겠어요 근데 나갔다가 창문 닫고 그냥 안 사요 이러고 하겠다. 진짜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못 판다 이랬는데 거기가 또 경기도 어떤 모르는 주유소여가지고 뭘 버려줬어? 버려진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내려뒀다가 시간이 되면 네 그러면은 차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번 돈을 뺏는 거죠. 앵벌이 아, 진짜. 진짜 앵벌이다. 근데 그랬는데 잘 도망쳤죠. 보니까 건너편에 버스가 돌아다녀가지고 버스 드디어 다행이다. 타가지고 와. 그렇네. 아예 그 방수팩도 다 가지고 와서 팔까봐 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신고당할까봐 거기 했는데 업체에서는 네. 그때가 고등학생인 걸 알았었어요? 채용을 네, 할 때. 아는데 고등학생인 걸 일부러 알면서. 고등학생을 아는데 아니 보니까 일부러 노린 것 같던데. 근데 보니까 고등학생이 많더라고요. 저희 둘만 있는 게 아니라 5명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알고? 그 더 사람들은 있었네. 맨날 30개 이상을 판대요. 그래가지고 뭐지 어떻게 그러지 이러는데 와. 막 되게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쉽다고 파는 거. 근데 와. 저는 그랬어요. 네. 정말 별별 알바가 다 있네요. 네 조심하세요 진짜. 진짜 조심해야겠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진짜. 예, 물류 창고도 그렇고 전에 있던 박모 씨 사연도 그런데 이건 진짜 알바가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또 근데 그때 할 때 주유소 사장님이 제가 불쌍했는지 이런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좋은 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냥 주유소 사장님은 막 되게 착하신 분이었어요. 거의 아빠네. 이런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해, 다른 거. 그 주유소랑 네. 그 핸드폰 가게랑 네. 연동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통속이네. 다 지방 그 도에 있는 주유소를 다 연결을 한 거예요. 그 가게가. 힘들었겠어요. 너무 열나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됐어요. 2부에선 아직 다 말해드리지 못한 사연들이 많으니 2부가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럼 청취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글거려. 종합예술 잡지 한국문학예술에서 신인상 작품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은 시 또는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스토리텔러, 아동문학, 드라마입니다. 응모 마감일은 11월 1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물 하단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동양일보에서 23회 동양일보 신인문학 작품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은 시, 소설, 수필, 동화입니다. 응모 마감일은 11월 18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물 하단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1부만큼이나 열띤 토론이 예상되는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악덕 사장님도 나오고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얘기해보고 그랬는데요. 2부에서는 다른 얘기로 알바들의 인권 이런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고 다른 사연 받아가지고 저희가 좀 더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연 빠르게 소개해줄래요? 네. 주유소 알바 중에 손님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손님이 돈을 그냥 땅에다가 던지고 가는 상황이랑 또 불친절한 손님이 주유소에서 정말 기름만 넣고 가면 되는데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얼굴에 쓰레기를 던지고 가는 상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얼굴에 쓰레기를 던져? 근데 좀 황당하지 않아요? 다 적었자 쓰레기 좀 버려줘.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읽었던 거에서는 휴지나 뭐 다른 자잘한 것들 버려줘 음. 하면서 던진 건데 얼굴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얼굴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근데 아니죠. 얼굴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던지고 간 거부터가 조금. 음식점에서 저도 일을 했을 때 면이 덜 익었다고 차우면이라고 중국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는 저희 나라 면처럼 이렇게 막 탱글탱글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딱딱하긴 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덜 익었다고 제가 알바하고 있었는데 손으로 그냥 맨손으로 그렇게 집어가지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가까이 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름이 제 얼굴에 다 튀어요. 저는 그걸 겪어봤어요. 그래서 얼굴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쓰레기를 일부러 얼굴에 맞추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거의 미스트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얼굴에 갖다 대고 흔들면서 모이스처 했겠네. 면이 덜 익었잖아요, 아가씨 이런 사람. 그러니까 제가 요리 아. 주방장도 아닌데 촌스러운 거 티내네요. 근데 주유소 알바생한테 쓰레기 버려달라고 얼굴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다른 사회에서 뭐 높은 사람한테는 아이고 얘 이러면서 하는데 또 주유소 알바고 애때 보이니까 이렇게 아니 그리고 돈을 줄 때 그냥 손에다가 그냥 주면 되지 왜 굳이 땅에다 던지냐. 근데 그런 건 보통 편의점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편의점에서도 그 계산대에 그렇고. 탁 하고 가는 사람. 네. 그죠? 제가 이게 원래 반성할게요. 손에서 손으로 주는 게 막 꼭 예의 범절이라고 전해주진 않았어도 그래도 계산대에 탁 올려놓고 가면 그 동전이면 이렇게 하나씩 다 주어야 되잖아요. 지폐는 괜찮은데 이게 네, 동전을 네. 줄 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이렇게 음. 세 가지 자기네 집 자식들 용돈 줄 때도 그렇게 던져서 주나? 그러니까 그런 게 막 되게 자기 스트레스 풀려고 오는 것 같아요 계속. 진심으로 원하는 와가지고 막 너가 이렇게 나보다 낮은 사람이니까 이러면서 하는 것 같고. 말로 표출해요, 말로. 말로. 반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 맞아요. 반말하면 저는 그냥 똑같이 반말을 살짝 해요. 대놓고 못하고. 그냥 사이버가 얼만데 3,200원 이러면 세트는 이러면 5,400원. 아, 친구인 줄. 아니, 그러니까 그럼 조금, 그냥 존댓말 쓰세요 그분들. 그럼 주세요 그걸. 네. 아, 원래 알바생이 반말하면 기분 더 나빠서 막 더 그러지 않아요? 좀, 사람마다 달라요. 좀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나 아주머니들이 왜 반말하냐고. 안 하던데. 아니 진짜 그런 걸 제가 어디서 먹고 있다가 본 적이 있어요. 막 왜 반말하냐면서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면서 되게 자기 딸한테도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자기 딸뻘인 애한테 그러고. 아니 제 친구 알바하는 데에서는 그냥 아주머니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아들뻘인 애한테 오빠 맞아. 나보고 여기 서비스 좀 막 이런데요. 맨날 언니라고 해 아줌마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괜찮지 진짜? 않아요? 막 어디서 막 야 사이버거 내놔 이러면 나쁘잖아요. 그냥 언니 오빠 사이버거 언니가 줘요 낫다. 이러는 게. 맞네. 이모보단 낫잖아. 이모라고 하는 분도 있어. 나한테 애기 엄마라고 한 적도 있어. 아니 그것도 뭐 차라리 야보다는 이게 애견만 그러니까 마트에서 일을 했었어요. 제가 마트에서 여기 수원역 롯데마트에서 막 아, 내 일을 본데가 했었는데 거기는 손님들이 오면은 애기 엄마, 그러니까 등 돌려서 이제 물품 정리하고 있으면 뒷모습밖에 안 보이니까 뒷모습이 애기 엄마 같나 봐요. 그래서 애기 엄마 이러면서 말 걸어요. 이거 어딨냐고. 애기 엄마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너 아니면 야보다는 네 맞아요. 맞아요. 야, 너가 제일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이거는 손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위에 계시는 사장님이나 다른 직원분들이 야, 너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하면 좀 기분 나빠요. 네. 돈을 땅에 던지고 그럼 땅에 이렇게 구부려서 주워야 되나요? 그거를? 그니까. 주유소에서 돈을 그니까. 땅에 던지면? 땅에 떨어지는 손으로 걸 주워야죠. 그러면. 네. 그럼 집게로 줄 순 없잖아. 집게가 없으니까. 아, 떨어지는 그렇구나. 순간에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이런 사람들이 진짜 없는 듯 하면서 엄청 많아요. 돈을 그럼 땅에 던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달려가서 받아야 되나?
그럴 때는 진짜 이건 답이 없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게 손님이 왕이다라는 마인드가 너무 강해서 그런 옛날 거란 사람들. 말이에요. 응, 막 아니 언제부턴지 모르겠는데 손님이 왕이다라는 게 되게 강해져. 좀 강했었잖아요. 막 이렇게 어디를 가도 손님이 문구도 왕이다. 있었어요. 네, 문구도 손님이 있었고. 왕이다 이런 문구. 그래서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왕이니까 너네 나한테 잘해야 돼. 엎드려 절해야 돼. 약간 이런 의식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말로 갑질이라고 하죠. 그쵸. 그거를 알바생은 돈 받는데 이 음.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근데 맞아요. 과연 손님이 사장한테 왕일까? 돈 받는 건 사장한테 받는 건데 맞아. 왜 지가 돈을 쓰는 자기들이 것도 난리지? 아니고. 손님이 근데 왕일까? 더 문제인 거는 자기보다 엄청 나이가 많은 그런 어른한테도 알바라는 이유로 그런 게 있거든요, 좀. 막 어떤 나이 있으신 분이 알바를 하고 계시면은 술 취한 분이 와서 좀 뭐 반말하거나 아니면은 되게 낮게 행동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술 취한 분들이 유독 그래요. 유독 술 먹고 가게를 들어오면 편의점에서 일할 때도 술 먹고 제가 기차역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물을 진짜 많이 사가요. 물이나 음료수 이런 걸 되게 많이 사가는데 알죠? 바코드 안 찍고 그냥 나가는 손님들. 그런 것도 그냥 찾아서 찍으면 되니까 한 번 고생하면 되니까 이해를 해요. 기차 시간이 다가오면 이제 그냥 빨리 가야 되니까 사기는 사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먹기 전에 뜯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네. 술 취한 사람들은 하필 와서 또 술을 사요. 술을 먹기 전에 뜯어요. 그리고 그 한 입 벌컥벌컥 마셔요. 그 계산대에 탁 올려놓고 얼마야? 이래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밖에서 그러고 다닐까봐 전 그게 또 너무 걱정되는데 맞아요. 이런 사람들도 자식이 있겠죠? 그렇겠지. 만약에 그러고 다니는 거 자식이 알까요? 알면은 나 너무 쪽팔릴 것 같아. 우리 아빠 그러면 안정 안 할 거야. 근데 또 혹시 몰라요. 또 아들도 그럴 수도, 자식들도 그럴 수도. 갑자기 자식 걱정까지 해주고 있어. 이 사람들도 가정이 있는 사람들일 텐데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얼굴을 모르니까 그러는 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한 번 보고 말 사이다. 한 번 보고 말싸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막 하고. 올 때 이름이랑 주민번호 이런 걸 쓰고 들어와야 되나? 신상을 좀 까야 되나? 근데 그런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약간 성추행하는 거? 음, 남자 손님이 여자 손님 아니면 여자 손님 여자 손님. 많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술집이나 이렇게 저녁 시간대 알바들이 그런 걸 많이 당하잖아요. 또 어떻게 뭐 화를 내기도 애매하고. 당해본 적 있으세요? 전 없는데요. 당당. 난 물리적금밖에 안 해봤는데. 이런 걸 당하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르바이트생인데 갑자기 따귀를 때릴 수도 없고. 저 같으면은 보고서 손이 지금 어디냐 그래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 뭐 어때 이러면서 계속 만지면 네 계속 만져보세요 하고 찍을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찍고서 그냥 뭐 별말 안 하고 바로 신고할 것 같아요. 표정이 너무 손이 근데 사람들 의식이 참 막 뭐 음식점이나 카페, 편의점 이런 곳에서는 뭐 그렇게 힘든데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호프집에서 서빙하는 사람들 그런 여자들은 오히려 좀 쉽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곳에서 그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뽑을 때도 그 사람들이 업주에서 얼굴을 봐요. 얼굴이랑 몸매를 봐요. 그래야 자기네들도 부르기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유니폼을 애초에 좀 바지나 긴 치마로 맞춰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요새 술집 가보면 치마요? 엄청 짧아서 나도 만지고 싶어. 위험한데요. 유니폼이에요. 이상한 발언이었는데. 유니폼은 보통 막 카라티 이런 거 있는데 그래도 옷을 지정해주면 좋잖아요. 막 슬랙스 입고 와라. 뭐 청바지만 입어라. 이렇게. 근데 아, 근데 지정을 안 내가- 해주니까 맘대로 입고 오는데 짧은 거요. 짧은 치마 제가 입고. 한번 이렇게 술집에서 일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면접 보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면접을 제가 보러 안 갔거든요. 왜 안 갔냐면 그 업주 말하는 게 너무 웃겼어요. 치마를 안 입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매번 일할 때마다 치마를 입고 와야 되고 약간의 굽이 있는 구두를 신고 와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일을 못 한다. 치마가 짧은 거요? 아니면 짧은 거. 그러니까 뭐 허벅지 어디까지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것부터 이상했고 그냥 성매매 이런 거 아니에요? 여성 그거 파는 거. 그냥 바로 말. 그쪽이 저 경기도 이천에 있는 곳인데요. 되게 그 약간 단지가 있어요. 그런 이렇게 술집 되게 많은 그런 유흥가까지는 아닌데 그런 곳이 있었는데 거긴 다 대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다 직원들이 여자 직원들은 치마를 안 입으면 안 되는. 그럼 남자 직원들은요? 그러니까 남자 직원은 반바지 입어야 돼. 막 위에 안 입나? 남자분은
그럼 여자 직원밖에 안 뽑는 곳인가? 남자가 많이. 그 여자 직원을 훨씬 많이 뽑아요, 술집에서. 그러니까 뭐 위에는 블라우스, 밑에는 치마를 입고 하는데 이런 규정이 있는 데가 정말 많더라고. 진짜 그거는 그냥 바로 성희롱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업주가 뽑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이게 자연스럽게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바로 환경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TV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방송이 나왔었어요. 뚱뚱한 여자가 되게 살이 많이 찐 여자가 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 아무 데서도 채용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업장에서는 사장님이 아예 대놓고 얘기했대요. 살 빼고 오라고. 너가 그런데 어떻게 어디서 너를 뽑아주겠냐. 테이블이랑 테이블 사이 걸어 다닐 순 있겠냐. 와. 그런 식으로 손님들한테 저렇다. 피해나 주지 않으면 다행이지 이런 식으로 아예 망언을 했대요. 근데 살찐 여자들이 알바할 때 불편한 점은 있겠죠. 너무 많이 나가면. 근데 그것도 하나의 예쁜 사람들만 뽑겠다, 날씬한 사람들만 뽑겠다 이렇게 선전포고 하는 거 아닌가? 여자들만 그런 거죠, 그거는. 일단 남자도 그런 거 있어요. 남자도 그런 게 있어요. 남자도 그런 게 있긴 얼굴 하겠죠. 보고 뽑는 데가 있고. 그래서 유독 막 어디 카페를 가면 잘생긴 분들만 계속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보면은 그런 분들 그런 분들만 뽑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이제 나처럼 이제 보러 간 사람들이 생기니까. 근데 확실히 효과가 없진 않죠. 사장님 그렇죠. 입장에서는 이제 잘생긴 알바생들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다 거기로 가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옷차림을 얘기를 하니까 생각난 건데, 어떤 영화관 거기서 알바를 하는데, 무조건 정장 치마, 정장 블라우스, 그리고 구두, 굽 있는 거 하고서 무조건 빨간 립스틱을 발라야 된다고. 여자는. 빨간 립스틱이 왜? 왜지? 무조건 빨간 립스틱을 발라야지, 그래야지 뽑을 거다, 이러면서. 머리도 이렇게 승무원처럼 묶고. 사장님 취향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아, 사장님이 근데 다른 영화관들도 다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아. 그걸 듣고서 왜 여자한테 그렇게 빨간 립스틱을 바르게 하는지, 그냥 영화관 오는 사람들한테 표를 파는 건데, 굳이 이렇게 막 얼굴 이뻐가지고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그렇구나. 실제로 얼굴이 예뻐야 아르바이트도 잘 구해지고 이런 건가? 그쵸. 그런 감이 뭐 요즘은 좀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취업할 때 막 한창 그 시즌에 막 성형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인권이 아니라 거의 외모지상주의. 근데 외모에 대해서 아까 그렇게 뚱뚱한 사람은 대놓고 안 뽑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인권 유린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건 진짜 인권 유린이에요. 어떻게 외모가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되게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막 낮게 보는 거라든지, 반말하는 거라든지. 낮게 보는 것도 하대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하대. 그렇죠. 싸가지로 돈을 던진다든지 반말을 한다든지. 반말한다든지. 만약에 저한테 돈을 던졌으면은, 그거는, 그랬을 때는 저 같으면은 이랬을 것 같아요. 돈을 그대로 안 받고, 돈을 거슬러 줘야 되는데, 돈을 안 거슬러 주고 계속 보는 거예요. 화내고 있어. 그러고 돈을 안 받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 왜 안 거슬러 주냐 이러면은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돈을 안 주셨는데요? 이러면서 저는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사장님들 입장에서 알바생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알바생으로 보이겠지 뭐. 돈을 돈 버는 줘야 기계 되는. 막 이런 거? 아니 그냥 부리기 좋은 애들. 그냥 돈을 어떻게 하면은 덜 주고 더 부릴까?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저희 사장님은 안 그러시는데. 아, 그럼 맘스터치 사장님은 어떠세요? 네. 저희 좋은 분이세요? 사장님은 그러니까 딸이 있으세요, 사장님이. 그래서 딸이 있으니까 딸이 있으니까 잘생겼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딸이 있으니까 다 딸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거의 다 뭐 인권 안에 다 포함돼 있죠. 성추행이나 네. 뭐 하대하는 거나 이런 게 다 인권이니까. 그런 거 어떻게 해야 해결될까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지, 자꾸? 알바생들에게
아예 인권 자체가 없다고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네, 것처럼 이렇게. 네, 뭐 손님이 왕이다라는, 그러니까 손님이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예를 들어 내가 맘소스에 가서 뭐 햄버거를 사 먹을 거야. 그러면은 그 햄버거를 사 먹고 그거에 맞는, 이렇게 내가 돈을 냈을 때 그 대가에 맞는 그 내가 먹고 싶은 햄버거를 먹는 거, 이게 그 사람이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거기를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은 자기가 낸 돈에 대해서 그거에 맞게 서비스만 받고 가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내가 왕이니까 내가 뭐 더 그런 이렇게 인식이 박혀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자기가 낸 돈 이상으로 더 서비스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과해지니까 인권 유린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손님들은 가게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그걸로 자기가 원하는 거는 성취가 되는 건데 왜 자꾸 알바생을 괴롭히지? 맞아. 자기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있잖아. 자기가 기본적으로 제공받아야 될 거는 다 제공을 받는데 왜 거기서 더 알바생을 괴롭히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풀려는 그런 감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스트레스. 그런 사람도 있어. 아까 얘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다른 데에서 이렇게 막 비 맞춰주고 맞장구 쳐주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데 가면은 내가 왕? 응? 이러면서 그때 막 이때다 싶어서 막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제가 확실히 뭐 확실히 그 어느 드라마나 아니면 뭐 웹툰에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어요.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데 편의점을 갔는데 요만큼을 실수를 했어요. 알바생이. 그런데 거기서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너까지 나를 무시하냐 이러면서. 너가 뭔데 나를 무시하냐 이러면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계속 알바생들한테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블랙리스트 이런 거를 결정해 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만약에 얼굴을 아, 기억해 놓고 음. 블랙을 정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다가 그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은 안 받는 거지. 그럼 거기가 장사가 될까? 근데 만약에 한 번 오고 안 오는 음. 손님들은 어떡하죠? 그러게요. 그리고 사장님이 악덕인 사업장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장들도 자기가 악덕이란 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알바생들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두 명이 있는 알바생이 아닌 그냥 알바생이 엄청 많은 사업장에서는 통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익명으로 아무나 메모로 불만을 써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사장님이 그걸 보고 좀 고칠 수 있지 않을까요? 알바생들이 관두기 전에, 보통 알바생들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들면 사장님 나 이것 때문에 관둘래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관두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말 없이 그냥 관두는 게 대바사인데, 그런데다 일단 한번 넣어보고 사장님이 좀 호전되는 거를 보고 지켜보다가 그래도 안 되면은 뭐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업주가 악덕일수록 그런 손님들이 그렇게 이렇게 갑질하는 거에 있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미 일하고 있는 환경 자체가 나한테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너한테 뭐라 해도 내가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네 이러는 거지. 어떤 곳에서는 아예 유니폼 티셔츠에 문구를 새겨놨던데 무슨 문구였죠 그게? 저도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라고. 저도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그런 거를 써놓으면 손님들이 그래도 좀 덜 그러지 않을까? 네, 그걸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괜히 집에 있는 자식 생각나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진짜 이 뭐지? 남의 집 귀한 자식이란 말이 정말 중요한 게, 이거는 그냥 훈훈한 얘기인데, 제가 알바를 했을 때 이렇게 다치잖아요. 물류창고에서 알바를 하면 힘쓰니까. 그러면은 진짜 걱정을 많이 해줬어요. 거기 계신 분들이 막 이모님들이랑 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중간에 일하다가 막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점심때 바로 잘못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너무 배가 아파요. 이렇게 찡찡거리는 부장님이 약 들고 쫓아오셔가지고 약 먹으라고 이러시고 약간 그분들이 다 보면은 저만한 자식들이 다 있고 저와 더 큰 자식분들도 계세요. 막 이미 시집 가는 딸도 있고 막. 그러니까는 자기 자식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얘도 똑같지? 얘네 부모한테는 그런 자식이 있구나 해서 엄청 너네 이런 데서 다치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다쳤다 그러면 밴드 막 붙여주시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업주들뿐만이 아니라 손님들한테도 나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나도 좀 똑같은 대우를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일반 술집에서는 약간 그런 방법도 사용해요. 여자애들이 술집에서는 이제 성희롱 이런 걸 많이 당하니까 애초에 남자 알바생, 여자 알바생을
비슷한 비율로 뽑아놓고 남자 테이블은 남자가 가고 여자 테이블은 여자가 가고 오, 진짜 괜찮다.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그런 데에서는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더라고요. 여자 알바생들이.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남자 여자 알바생을 골고루 뽑아서 좀 진상 테이블이다 싶으면은 뭐 약간 무섭게 생긴 남자가 주문을 받으러 가고 아니면 사장님이 가던가. 예, 사장님이 가던가 뭐 그렇게 하고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아요. 아니면 어떤 게 있어? 일단은 그 사장님들이 알바생들이 자기 자식이라고 진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은 그렇게 그렇게 또 생각하기가 힘들지. 뽑는 것도 그냥 자기 맘대로 또 뽑을 것 같고 이쁜 애들 뽑아가지고 자기 사장이 또 성희롱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 맞아. 되게 이쁜 애들을 뽑는 것까지는 그냥 뭐 그래야 자기네들이 뭔가 더 이익을 얻을 것 같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대놓고 면전에다가 약간 그런 외모 비하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뽑지도 않고 자기가 부리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냥 살 와.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오지랖이죠, 오지랖. 어. 반말을 하면 반말로 대응하겠다 뭐 이런 문구를 붙인 가게도 있다면서요? 네. 그러면 손님들이 반말을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갔는데 뭐 제가 나중에 늙어서 한참 어린 애들 봐도 그런 말이 붙어 있으면 당연히 아차 싶겠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걸 해놔야 알바생들이 인권이 그래도 보장이 되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저는 딸처럼 여기는 것보다는 그냥 딸처럼 안 여기고 그냥 진짜 한 직원으로 봤으면 좋겠거든요. 같은 사람 대 사람으로 딸처럼 여기면 더 그냥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원하는 거는 뭐 더 정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확실하게 그 봉사 말도 분야- 이해는 가요. 저도 서빙 일하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약간 아주머니에서 할머니 사이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이 밥을 먹다가 처음에 제가 주문을 받으러 갔을 때 막 우리 딸같이 생겼네 이러면서 되게 막 예뻐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술이 한 잔 들어가고 두 잔 들어가고 하니까 맥주였어요. 들어가고 하니까 저한테 어이 강아지 일로 와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강아지 일로 와봐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는 뭐 손자 손녀들한테 강아지라고 하겠죠. 근데 뭐 서빙하다가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웃으면서 얘기는 하셔도 그런 말도 의미가 있네요. 너무 자식처럼 생각하셔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렵다. 진짜 어렵다. 사장님도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알바생들한테 항상 관심을 줘야 되는데 또 사업장에 사장님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죠. 그런 경우가 진짜. 만약에 사장님이 안 계실 때 사장 불러와 이러는 손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그런 적 있어요. 백화점에서 일할 때 사장 불러와. 근데 사장이 없어요. 백화점에서 사장을 불러. 처음엔 점장을 매니저를 불러라 했어요. 매니저님이 없었어요. 쉬는 시간이라. 점장 불러와 했어요. 점장님이 휴무였어요. 사장 불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화점 총관리자님을 불렀어요. 저도 한 번도 못 뵀던 분인데 그분이 내려오셔가지고 해결을 해주셨는데 그분이거든요. 면이 덜 익었다는 사람? 그분 직으로 과일 한 박스랑 뭐 소고기 한 박스 그런 걸 다 보내주시면서 직접 사과하셨더라고요. 면전에 대고. 그렇게 갑질하는 손님들은 집에 가서 그런 걸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 난 찝찝할 것 같아. 그게 손님이 컴플레인을 넣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 사람 아까 말했듯이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아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거니까. 근데 가끔 컴플레인으로 가장을 해서 정말 말 그대로 갑질만 하다가 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가끔은 뭐가 컴플레인이고 뭐가 그냥 갑질인지 구분이 안 갈 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알바생들도 어딜 가나 느끼는 거지만 알바생들도 애초에 불친절한 알바생들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자기가 친절한 대우를 받고 싶으면 알바생들 먼저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웃는 얼굴에 침 맺는 사람 없다고. 솔직히 알바생이 웃으면서 생글생글하게 친절하게 나오는데 뭐 100에 그래도 80명 정도는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을까요? 알바생이 친절하면 받는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으니까
알바생들이 맞아요. 가지는 마음가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알바생들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일하진 않잖아요. 힘들고 피곤하면 자기도 인상 찌푸려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런 강연을 봤는데 그 강연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을 정말 접대하고 싶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싶으면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렇게 목소리가 나온대요. 근데 자기가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그런 척을 하게 되면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뭐 이렇게 되는데 목소리가 그래서 그게 정말 드러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근무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무자 태도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손님이 기분 나쁜 것도 보통은 막 페이스북 이런 데 많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기분 나쁜 것들 막 오늘은 뭐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알바생이 식탁에 접시를 쾅 하고 내려놓던가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그런 알바생들은 대려 이렇게 갑질을 당해도 뭐라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고기를 애초에 잘라주는 음식점에서, 그러니까 구워주고 잘라주는 음식점이 있잖아요. 애초에 그렇게 정해진 음식점에서 알바생이 고기를 태운 적도 있었어요. 봤는데 네. 글을 봤는데 그런 경우엔 참 난감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서로 얼굴도 붉히고 기분도 나쁘고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그게. 내가 분명 치즈 매운 닭갈비를 시켰어. 근데 치즈가 안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고 다시 말씀을 드렸어. 그랬는데 그냥 매운 닭갈비로 주문을 넣은 거야. 나 분명 치즈 매운 닭갈비를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치즈 추가하시겠어요? 근데 치즈 추가하면 더 비싸단 말이에요. 애초부터 치즈 매운 닭갈비인 게 더 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컴플레인 넣었는데 보통 그렇게 하면 자기 실수를 했으면은 이렇게 서비스든 뭐든 사과의 말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다시 거기 안 가요. 이게 되게 얘기를 하다 보면 느낀 건데 그 전까지는 이게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알바 인권은 사장이든 손님이든 그 사람들이 지켜주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바생 본인도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 싶으면은 뭔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충실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것도 있고 저는 옛날에 쭈꾸미 집에서 일했을 때는 그때는 사장님이 네. 사장님이 되게 알바생들 챙기는 그런 좋으신 분?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쓰는 방법은 그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회식이 아니라, 그때는 저도 미성년자고 그러니까 회식이 아니라 회의를 해요. 네. 알바생인데 알바생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런 거 불만이다, 어떤 거 불만이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시간을 사장님이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은 사장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 70% 정도는 다음 주에 바로 반영을 해주시고 고쳐주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알바생들도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사장님들도 알바생을 챙기기에 손님보다는 알바생을 좀 더 챙겼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어쨌든 손님들은 몇 번 올지도 모르는 손님들이고 알바생은 계속 일할 알바생인데. 맞아요. 저는 알바를 하면서 항상 제가 만나는 손님이 저가 어쨌든 처음 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손님이 항상 저는 첫 손님이자 마지막 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가짐입니다. 저도 어쨌든 소비자니까요.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친절하게 대하게 돼요. 저는 손님을 계속 보지만 이 손님은 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좋은 마인드로 일을 하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뭐 알바생 마인드나 사장님 마음다짐이나 어쨌든 많은 해결 방안이 나왔는데 얘기해보니까 뭐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아주 네. 한 분씩 어떻게 하면은 이게 나름대로 해결이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분씩 제가 아까 얘기해볼까요? 말했던 것처럼 정말 그냥 손님이나 사장님이나 그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알바 인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인권 해친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들을 고치면 돼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얘기해봐서 느낀 거는 알바생 본인도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선 자신의 역할에 엄청 충실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래야지 자기가 어떤 인권 유린 행위를 당했을 때 말할 입장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 아직 손님 접대해보는 알바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일부러 그런 일 당할까봐 피해서 다른 일을 계속 했었는데 만약에 다음에 그런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하게 되면 저 자신도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는 제 의견은 그거였어요. 그 딸같이 무조건 행동을 해야 된다. 아니면 자식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 근데 그 현이의 말을 들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냥 자식보다는 진짜 같은 사람 대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태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 느꼈어요. 오늘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계속 지낼 사람이 아니면 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성격이라서 손님이 어떻게 하던 간에 저는 별로 그걸 안 받았어요. 크게 마음에 안 담아서? 그래서 더 노력을 안 한 것도 있고 좀 웃으라는 얘기도 좀 들었는데 저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성이. 제 생각은 뭐 일단은 사장님한테 불만이 있는 알바생들은 사장님이랑 얘기해보는 시간을 길게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솔직하게 그리고 사장님들도 조금 더 알바생을 챙겨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차별 뭐 네. 중국에서 온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에 뭐 주방 이모들 다 중국 사람이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 뭐 이런 것도 사장님들이 많이 개선해야 되는 문제 같고 손님들한테 스트레스 받는 알바생들은 자기가 먼저 친절해지는 법을 좀 알아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진짜 사업장에 문구를 써놓거나 티를 맞춰보던가 뭐 그런 법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모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부생 여러분들 정말 힘든 일을 버티고 계시는 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통해 토론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공감이 갈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왔는데 하루라도 빨리 부당한 대우를 하는 업체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네, 아슬아슬한 첫 방송도 이렇게 끝이 났네요. 다들 힘들게 돈 벌러 가서 마음의 병만 얻어오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다 경험이고 배우는 거다 생각하면서 어차피 기분 나쁠 거 차라리 아까 오프닝 때 말했던 것처럼 나쁘지 않은 하루였어 하며 위로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시간에도 힘들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 MCBS 문창 라디오는 다음 주 1팀의 방송이고 저희 2팀은 2주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